최근 아시안 증오범죄가 미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가 특별 기사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망언 논문에 마크 램지 하버드대학 교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한인들이 램지 교수 후원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 다수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재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우선주의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아주 심각하다. 뭐 영국의 BBC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네요. 그렇죠. 우리야 뭐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아시안 증오 범죄가 심각하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영국 BBC도 특별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 최근에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아시안 증오 범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원인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수치상으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 내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웹사이트 Stop AAPI,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s Hate, 그러니까 Stop AAPI Hate이라는 그 온라인 웹사이트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증오 범죄를 집계한 결과 2,80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Stop AAPI Hate 최근 아시안 증오 범죄가 이제 심각. 개월까지니까 참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오 범죄 구체적인 네.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이제 접수된 총 이제 건수가 2,808건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버벌 하라스먼트,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죠. 가장 압도적인 게 70.9%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안들에 대한 그 언어 폭력, 언어로 인종차별 내지는 에이시안들을 헤이트하는 그런 범죄가 좀 심각했고요. 그 다음으로 셔닝은 피하는 겁니다. 아하. 이 피한다는 거는 에이시안이네 하고 피하는 건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누군가가 나를 보고 피한다면 굉장히 아주 모멸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 셔닝이 무려 21.4%가 나타나서 미국에서 이 에이시안들을 보고 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피지컬 어설트, 육체적인 폭행인데요. 8.7%를 기록했고, 네 번째는 직장에서의 차별과 서비스 거부. 그러니까 에이시안들이 어딘가 갔을 때 에이시안들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 이런 것 등이 8%에 달했고요. 네. 다섯 번째는 침을 뱉는 것. 에이시안들을 보면 침을 뱉는 게 6.4%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침 뱉는 게 에이시안들 뭐 얼굴이나 몸을 향해서 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시안 보니까 기분 더럽다고, 예를 들어서 에이시안을 향해서는 안 뱉어도 에이시안이 보는 앞에서 딱 기분 나쁘게 침을 뱉는다 그러면 그건 뭐 나한테 뱉은 거나 진배 없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침 뱉는 게 6.4%. 이래서 다양한 유형의 이 에이시안 헤이트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차이나 바이러스 하면서부터 좀 그것도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뭐 네.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또 중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우리도 중국이 원망스럽고 왜 이런 코로나19 같은 그 위험한 바이러스 관리를 못 해가지고 대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너무 대놓고 차이나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언급하다 보니까 그게 무의식 중에 또 미국인들에게 그럼요. 좀 각인된 면도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BBC는 미국에서도 이거 캘리포니아주의 이 아시안 증오 범죄가 아주 특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예, 그렇게 지적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물론 이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캘리포니아다, 이렇게 BBC가 네, 지적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는 지금 가장 최근에 인구 조사 결과 600만여 명 이상의 아시안들이 네.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단연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아시안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BBC는 전했습니다. 그 현재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5% 이상이
에이시안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에이시안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만큼 증오범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미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에이시안들에 대한 헤이트 크라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BBC는 보도했습니다. 에이시안 퍼시픽 폴리시 플래닝 카운슬은 최근 들어서 캘리포니아 지역 내 아시안 증오범죄를 연구해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때부터 5월 사이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2개월 동안에 네. 800건이 넘는 코로나19 관련 증오범죄가 캘리포니아 내에 34개 카운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일어나자마자 초창기부터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그 에이시안들에 대한 이런 헤이트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 문제의 34개 캘리포니아 지역 내 카운티들 중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에이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극단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무려 120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렌지 카운티는 특히나 이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1200%나 급증할 정도로 심각했고요. LA 카운티도 115%, 2배 이상 에이시안 증오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아시안 증오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많이 우리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많은 아시안 증오범죄들이 뭐 캘리포니아 비롯해서 전국에서 확대되면서 네. 미국에서 아시안 그 유명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 에이시안 증오범죄를 규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계 주디추 캘리포니아 27지구 연방하원 의원은 최근 이 에이시안들을 대상으로 급등하고 있는 증오범죄가 에이시안 커뮤니티에는 거의 크라이시스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거의 뭐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주디추 하원 의원은 연방 법무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에이시안 증오범죄 용의자들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기소를 해야 이것이 그나마 좀 나아질 것이다. 엄벌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 같은 그 전국 단위의 그 정치인들 또 유명 인사들의 대응이 좀 최근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이웃들이 나서서 에이시안 증오범죄에 맞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번 우리가 전해드렸는데 특히 그 증오범죄 급증 현상이 뭐 1000% 이상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했다는 오렌지 카운티 경우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지난 수개월째 에이시안 가정을 타겟으로 정해서 경찰의 경고,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히면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수개월 동안 10대 청소년들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에이시안 가정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그 bully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이 뭐 어떻게 제어를 못하니까 이웃들이 나서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매일 밤마다 가드를 서면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아시안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경찰이 마땅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자 그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좀 에이시안 헤이트 이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요즘 한인들이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논문의 주인공 램지 하버드 대학 교수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는 그 후원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지금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하한 논문을 발표한 이 마크 램지 하버드대 교수의 이 역사 인식에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미국에서 한인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이 북가주의 한인 단체들이 어제부터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미쓰비시의 제품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전개하자는 청원을 게재했습니다. 위안부 유네스코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이 청원은 미쓰비시를 보이콧하자라는 제목 아래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마크 램지어의 거짓되고 해로운 주장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램지어 교수가 이런 엉터리 논문과 또 말도 되지 않은 망언을 하는 이유가 결국 뒤에서 후원해주는 일본 기업들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미국은 일본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우방이기 때문에 뭐 정치권 워싱턴 정치권에도
친일 정치인들이 많아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근데 뭐 한국에서는 친일이라는 게 사실 매국노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개념이지만 말 그대로 하면 일본과 친하다는 거니까 뭐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도 일본과 친한 정치인 많고 또 유력한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무서운 것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그 정치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을 관리하잖아요. 그게 네. 잼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잼머니, 재팬을 줄여서 잽이라고 그러죠. 잼머니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돈을 들여서 관리하는데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바로 이 존 마크 램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존 마크 램저에 대해서 이 배경을 이제 한인들이 찾아가지고 이제 폭로하고 나섰는데 한인 단체들은 이번 청원에서 램저 교수의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연구 교수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실제로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에 존 마크 램저 교수 부분을 캡처했는데 그걸 보면 미쓰비시 프로페서 오브 제퍼니스 리가 스타디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아예 타이틀이 미쓰비시 프로페서예요. 미쓰비시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램저 교수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사실 미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데 애당초 이 존 마크 램저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미쓰비시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미쓰비시가 이 조성한 기금으로 이 램지어를 교수로 이제 임용되게 만들었고요. 결국 이것은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자기들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본이 하는 그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위안부를 왜곡하고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인 단체들은 램저 교수가 최근 논문에서 위안부를 자발적이며 보수를 잘 받은 매춘부로 묘사한 것은 그동안 축적된 많은 학문적 성과를 모두 부인하는 것인데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후원해주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뜻을 충실히 따르기 때문이다. 이미 미쓰비시의 도움으로 하버드 대학 교수직까지 올랐기 때문에 미쓰비시가 시키는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에는 이렇게 일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교수,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당장 대통령 시절에 일본 가서 천황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도 여기에는 좀 우리 한인들도 그렇고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인 단체들은 그래서 이 미쓰비시의 영향력을 끊어내자. 그래서 이 미쓰비시를 우리가 불매운동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미쓰비시를 계속 후원하는 것 자체가 미쓰비시 회사가 부여한 교수직을 차지하고 있는 램저 교수의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미쓰비시 제품을 구매한다면 당신은 램지어를 지지하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그렇죠. 청원 운동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미쓰비시가 만드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TV, 있죠. 예, 네. 전자제품, TV라든가 각종 전자제품, 뭐 에어컨, 냉난방 공기조화 시스템 이런 이 모든 미쓰비시 제품의 구매를 거부하자. 이제 이런 이제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동참해 달라고 지금 촉구하는 운동을 change.org에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boycottmitsubishi.com이나 boycottmitsubishi.org를 입력하면 이 청원 사이트를 찾아가서 청원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인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미국 성인 2,5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의 60여 %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초 같은 여론조사에서 받은 74%라는 어마어마한 지지율보다는 낮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같은 시기 여론조사에서 46%보다는 14%나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이 슬로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슬로건이었는데 그렇죠.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게 아니라 미국이 돌아왔다는 슬로건 아래 세계 각국들의 동맹 재건을 앞세우면서 외교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지우기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여기 이런 정책 기조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지지한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이 First. Make Great Again 뭐 네.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지금
좀 우선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인이니까 그런 말 자체가 뭐 기분 나쁘진 않겠지만 아하. 그러나 이제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면 음. 세계에서 고립될 수 있고 네. 그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외교 정책이 미국의 위상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다수인 응답자의 87%가 그렇다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위상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가 87%니까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69%의 응답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제건 리더십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만드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지금 국제기구에도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네, 대통령이 네, 네. 취임하고 나서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응답자의 3분의 2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또 유엔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세계보건기구 WHO 등 주요 국제기구들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화당 지지 성향 그 응답자 중에서는 WHO 회원국으로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38%에 불과해서 공화당 성향 지지자들은 이런 그 국제 기구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복귀하는 것에는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인들의 상당수는 어쨌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식 독단적 외교 정책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관계 설정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64%는 미국이 다소 이익을 못 챙기더라도 다 못 챙기더라도 타협을 하는 일이 결국은 좋다. 동맹국의 이익을 그래도 고려해서 함께 가야 결국 미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동맹국 의사와 무관하게 미국의 이익만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78%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른 나라들과 분담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응답을 했는데 아무튼 이 미국인들의 지금의 어떤 의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였던 것 같고요. 미국이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9%가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맨 앞에 앞장서는 유일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게 29%. 48%는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정도로 국제사회 활동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보다는 다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